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김의전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직접 행동에 나선 건데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맺어진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 강력히 항의를 한 상황인데요.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인터뷰 시간에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문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이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것이다라고 혹시 예측하셨습니까? 폭파하겠다는 것은 북한 측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뭔가 공동연락사무소를 훼손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방법이나 시기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참혹하게 폭파하는 이런 형태, 이런 방법을 할지 또 이렇게 빨리 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보도를 접하고 북한이 굉장히 급하게 뭔가를 조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예측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했습니다. 참 아마 예측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담화 발표 사흘 만에 오늘 이제 그 인민군 총참모부가 입장을 처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입장 내놓자마자 바로 이렇게 행동에 들어갈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간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은 북한 총참모부 공개 보도 담화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군의 권한을 위임을 했다고 그랬지만 무엇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그걸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행동으로 옮기겠다. 근데 그것도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비무장으로 합의한 곳에 주둔을 해서 요새화시키고 대남 경계를 강화하겠다 그랬거든요.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길을 터주어서 전단을 보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총참모부가 보도한 자체는 좀 뭔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고만 한 것이어서 저는 이렇게 폭파까지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하나는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를 남측과 결별하기로 약속을 했고 남측의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뼈저린 아픔을 갖게 만들겠다. 이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 시간을 굉장히 시기를 선택을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6.15 선언 하루 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포기할 수 없다.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남과 북이 무언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기에 마치 화답을 하듯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화답을 한 거. 그래서 이 충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었냐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타이밍 말씀하셨던 것처럼 6.12 북미 정상회담도 그 날짜에 6월 12일이 있었고 15일 남북 공동선언 20주년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창을 닫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남쪽에서 지금 유엔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남북이 독자적으로 뭔가 대북 교류라든가 이런 거에 나설 가능성도 사실 점쳐지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일 만한 이유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6월 4일 날 김여정 1부부장의 담화에 보면 대북전단 관련해서 남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단계적 조치에 대한 경고를 내렸거든요. 12일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굉장히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어쨌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을 향한 압박과 협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오늘 과 같은 상황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속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북한은 남측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이 원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네. 2년이 되도록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말로만 하는 척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지금이라도 확고하게 입장을 다시 바꿔서 나와라.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나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을 아예 파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군다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판문점 선언의 합의를 통해서 설치한 것 아니냐. 그런 상징성까지 전부 깨기 위해서 이번에 폭파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 말씀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관계를 결별하기로 했다. 그것은 국론이다. 국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이라고 보고 오늘은 끝은 아닐 겁니다. 네. 계속 피곤하게 만들고 더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NSC가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고 책임을 따지겠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후에 더 강경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리면서 행동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기회를 준다는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공조,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 완전히 이탈해서 민족 공조를 우선해라 하는 작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같이 그렇게 달라져라 하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알면서도 우리 그런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전에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비핵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보면 그게 사실은 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것도 또 부정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북미 하노이가 노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결국 이 틀어져 버린 상황에서 원래 북한이 핵을 개발한 목적이 일종의 이제 미국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대북 제재 해제하고 그리고 정상국가로 가는 이런 길을 가고 싶어했던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이제는 남북 간의 관계도 현재로서는 대북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예 더 핵무장을 하거나 아예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나가서 아예 판 자체를 깨고 다시 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언급을 하고 핵무기를 매개로 해서 미국과 접촉을 성사시키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의 일부, 핵 역량의 일부를 내주고 2016년 이후 북한을 향한 실질적인 제재 결의를 해제하도록 그걸 계산하고 대화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미국 같은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말은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구나. 제재를 해제해주면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는 지렛대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가 노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도 2018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를 보면 자기들은 핵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동이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짜려고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정책적 판단의 미스, 전략적
이 과오를 덮기 위해서 정면 돌파 노선을 선언하고 이 책임을 한국과 미국으로 넘기기 위한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핵을 애초에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북한의 의도에 말렸다고 하는 결론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보수 야당에서는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을 이루었다.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 노력. 이건 전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대로 남북관계 포기할 수 없고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기대 섞인 희망에 너무 함몰돼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다면 그것이 잘못된 과정이었다면 그걸 반성하고 새롭게 방향을 잡는 소중한 기회도 삼는 게 필요하지요. 네. 그리고 그런 판단을 잘못한 그 장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다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군사적인 행동, 특히 지난번에 6월 4일 담화에서도 9.19 군사합의, 있으나 마나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네. 결국 9.19 군사합의가 우리 정부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깨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고 사실 신호탄은 그동안 한 몇 번 보였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에 가서 해안포 사격을 명령했는데 합의 위반이거든요. 5월 4일에 우리 GP를 향해서 기관 총격을 가했습니다. 네. 그거 해명하는 게 9.19 합의 정신이거든요. 결국 이미 북한은 9.19 합의 하나하나 이 무실화시켜오는 조치를 취해왔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군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국민들을 매우 피곤하고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다만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이나 연평 포격 도발과 같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기들도 있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상대방에 대한 피로감을 높이되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골라가면서 9.19 군사합의를 하나하나 깨가는 그런 조치를 해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그리고 오늘 청와대가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청와대가 노력한 거 그거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고요.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이르렀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건 역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체제입니다. 네. 그걸 확고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당신들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기회가 될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만큼 고통이 더 가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발신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 당신을 위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